앞으로도 6개의 재판이 더 남아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 중에 내란을 정당화시키려 북한에 수차례 보낸 무인기 사건이 그중 큰 쟁점인데요. 모든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영구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의 이 죗값을 과연 사법부에선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저도 그곳에서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만 6개가 남았습니다. 진행이 가장 빠른 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위증 의혹도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또 해병특검이 기소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상원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노상원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봉지욱 기자 그리고 오혁진 기자 이 두 사람은 노상원 전문가입니다. 자, 직위원이가요 노상원 수첩을 아주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인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소연. 아니 그 누구는 또 그 계약서 문제 삼더니 얘는 또 타이핑으로 안 했다고 또 이거는 진짜 웃기는 애야. 아니 그러면서 또 노상원의 그 수사 2단에서 고문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또 판결문을 보잖아. 그거는 또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판결문 중 일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문상호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등을 준비시켰다. 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등등은 다 또 인정했어 또. 저 수첩에 있는 내용 아닌가? 근데 수천만은 또 이건 안 된대. 글씨를 너무 못 썼대. 너무 조악하게 썼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관련 전문가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비보이 출신 기자 오혁진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상원 수첩을 아예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요. 조악하다고. 네. 근데 뭐 특검이 수사를 일부 좀 부실하게 한 것도 없지 않은데 그냥 사실은 의심이 되면 재판에서 다투면 되거든요.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네. 본인이 사실은 법정에서 판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저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대다수의 언론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검증을 많이 했었어요. 네, 엄청 많이 했어요. 했었고 MBC가 노상원 수첩으로 보니까 한국기자상 받았어요. 네. 그러면 지기현 재판장의 논리에 따르면 조악한 쓰레기를 보도해가지고 좀 기자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전혀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2차 특검에서는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1차 특검에서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보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쳤다면 노상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여기 오혁진 기자 취재를 많이 해서 여기 와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상원이 자기의 망상을 수첩에 메모 형태로 끄적끄적 낙서 형태로 한 게 아닙니다. 저게. 노상원은 자신의
우리가 봤을 때 망상인데 노상원은 그 망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라고 하고 폭탄조끼 제가 여기 와서 폭탄조끼 실로 갖고 왔잖아요. 네, 우리 인터뷰도 했잖아. 위성 전화로 해서 진짜로 폭파가 되는 그게 납품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납품이 됐고 중요한 것은 2차 특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폭탄조끼를 입혀서 HID 우리 군 요원을 죽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북한에 가서 궁금하지 않아요? 2016년 얘기하는 네, 거죠? 2016년에 네. 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궁금하죠. 근데 어. 그 뒷단에 뭐가 있었어요? 2016년에 박근혜 저기 있었죠. 특검. 박근혜 특검과 2017년에 박근혜 파면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엄문건. 계엄문건 있죠. 어.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 계엄사령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가 파면되면 계엄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다 때려잡아야지 이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외환 유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보사에서 그 공작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름을 군사 기밀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작전명을 알고 계세요? 작전명이 알고 그냥 계세요? 두 글자다. 땡땡 계획인데 그냥 노상원 계획이라고 치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있을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에서 이제 목함지뢰 나무 네. 상자에 지뢰를 넣어가지고 지뢰 탐지기가 이거 탐지를 못하니까 우리 군 병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희생됐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복 작전을 실행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쭉쭉쭉쭉 이게 지휘 체계가 아니고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작전본부장 그리고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이니까 정보본부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거기다 해야 돼요. 근데 김용현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현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탄생한 공작이 그 노상원 계획. 노상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다. 실행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조만간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가 어떻게 왜냐하면 돼? 특검이 수사를 안 하니까 어. 공개를 이 친구가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이니까 그 다음 주에 네. 그 지시받았던 분 얼굴 최초로 공개하시고 네. 네,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곽수산 씨 지금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2016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악용해서 우리 정부가 마치 이걸 보복 작전인 것처럼 우리나라 군인을 북한에 보내. 그래서 이거 보복을 하고 돌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조끼를 입혀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우리 병사를 희생시켜. 그래서 요거를 북한의 수행으로 둔갑을 시킨 다음에 뭔가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엄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는 느낌입니다. 근데 요런 얘기가 아니, 잠깐만요. 국회에서 그 HID 요원이 증언을 한번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직접. 예,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 조끼 납품업체 사장이랑 우리 인터뷰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내란 때 나왔던 거는 무인기 수준 약한 거죠. 이거는. 저거는 HID 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폭파, 요인 암살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 그 비밀 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을 다 죽였어야만 하면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 온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맛배기로 알려드리면 북한에서 내부에서 일부 군 장성들을 포섭해서 반란을 유도하고 반란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보복을 해야 되니까 북한이 제일 민감해한 데가 뭡니까? 김정은의 15 관절할지 이런 데 민감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민감한 게 핵시설이에요. 핵시설 파괴. 핵시설을 파괴하고 파괴.
요인 암살. 내가 볼 땐 저때 전쟁 안 난 게 다행인데 그때 그 여론 선전 그런 걸로 박근혜 때도 정보사가 개입될 뻔했어요. 실제로. 뭐라고요? 개입될 뻔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보사 여단장에게 그때 당시 정보사 여단 100여 단장 그때 당시에는 900여 단인데 900여 단장에게 연락이 옵니다. 누가? 너네 응. 안보실에서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 900여 단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네 다몰팀 투입해라. 뭐? 정보사 다몰팀이라고 하는 데가 다몰팀? 있습니다. 정보사 다몰팀이 지금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보사 내부에 또 뭐라 해야 돼?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는 팀이 원래 사이버 사령부 이전에 다몰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정보사 안에 있었고 그 시기가 2016년 한 10월, 9월로 점쳐지고요. 선배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핵실험 처리전 있잖아요. 그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실험하면 핵 폐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처리해야죠. 이 재처리하는 시설을 파괴한 겁니다. 아니 그 작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작전을 지시했던 분이 그 방금 이제 저기 폭사 발언하신 저분이 이제 실명이랑 얼굴 공개 한대요? 네,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대. 네, 네, 어디서 하는데 공개를? 저희 회사에서 네 그 너무 위험한 취지 아니야?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와. 이제 민간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왜 박민우 준장이 이제 실명이 다 나왔습니다. 박민우 준장인데 원래는 이제 저분은 그러니까 휴민트 베테랑, 그러니까 정보사 블랙요원의 베테랑이고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이 별로 없어요 휴민트 중에. 네. 근데 문상호보다 육사 선배예요. 근데 아. 문상호가 고속 승진해서 별 3개를 먼저 달아버렸죠. 정보사령관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문상호가 되고 나서 박민우와 싸우죠.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면서 저분이 하극상에 연루돼서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 노상원 입장에서는 저분이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전화가 왔대요. 노상원한테 같이 하자고. 이 13대랑 관련해서 네, 같이 뭔가 하자고 준비가 이제 제안이 왔는데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박민우를 제거합니다. 너무 딱딱해. 네, 박민우를 제거해서 저 그때 당시 100여 단장이 박민우였어요. 그랬구나. 박민우였는데 얘가 있으면 말 잘 안 듣고 통제 안 돼. 꼬이니까 박민우를 저 아까 보면 2군단 부군단장으로 보내버려요. 야정군으로 보내버리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의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증거로 쓸 수 없는 쓰레기처럼 지금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란 게 지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로 증명이 안 됐잖아요. 박민우 준장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했대요? 수사를 제대로 이렇게 하라고. 어. 근데 특검에서 박민우의 개인 비위 혐의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협조한 사람이잖아요. 개인 비위 혐의를 잡아가지고 입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만 할 수 있는데 이 참고인의 별건 혐의에 대해서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근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특검의 정보사 수사가 안 되면서 노상원 수첩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이 사달이 났다. 아니 근데 그럴 동기가 있나? 근데 2차 조현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들어가 그건 있었을까? 한번 따져봐야겠죠. 조현천도 끝내 그냥 그러면은 이게 돌아와가지고, 동기가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요거 내가 좀 잘했지, 요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쟁을 유발하려는 외환 유치에 대한 공작, 비밀 공작은 박근혜 때도 있었고 그것은 노상원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와.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적혀있는 많은 극악무도한 이 행위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본인도 그때 그 지시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007 영화 봤나 뭐 이랬다고 이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007 원래 좋아한대요 노상원이. 아. 실행됐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었나 보네. 그러면은 어제 오늘 저희가 사실 노상훈 수첩을 쥐기현이가 완전히 날려가지고 쥐기현이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이게 특검 단위에서 조금 부실한 수사가 의도적 부실 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 뭐 보이네요.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오혁진 기자가 계속 만나고 얘기 들은 것도 있을 텐데 그 특검 뭐 관련해서나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사 내부에 원래
그 육사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다가 내란에 가다오면서 육사 출신들이 제거가 되고 나서 지금 학사가 먹으려고 한다, 뭐 학군단 세력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 박민우 준장님 이제 라인으로 불린 사람들은 대부분 학군단 라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에다가 박 준장에 관련해서 좀 뭐 이런 비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 사람이 이런 갑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사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무인기 공작 그다음에 저기 약물 공작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학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문상호 자백유도에 자백유도제. 어. 그리고 문상호가 아꼈던 사람들이 또 학사 출신이에요. 파벌 싸움이 네. 있는 거예요. 아, 파벌로. 그래서 정보사 내부에 이제 갈등도 있고 헌법 존중 TF의 대부분의 투서를 날린 사람들이 또 학사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편할까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노사원 수첩 그 증거 능력을 직위원이 이제 아예 상실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준장님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누구랑 통화했다고요? 되게 박 준장 박민우 준장이랑 박민우 통화를 씨랑 했는데 통화했는데. 되게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재판을 유튜브로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워딩이 이 수첩이 노상원의 안산 집에 자택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허술하게. 근데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을 그쵸, 지적을 그쵸. 했죠. 근데 본인들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수사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의 관리 감독이 들어왔을 때 야 너네 이거 뭐야? 아이고 뭐 집에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직위원이가 뭐 모르는 거예요. 정보사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아, 그래. 의도적으로. 의도적. 아, 그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네. 이게 그게 있는 게 허술한 게 보관한 건가? 그리고 아니죠. 그거는 진짜 제대로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가져가라고 놔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증거가 되잖아. 근데 이걸 가져가라고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그러면 압수수색 올 거를 그렇죠. 알고 아니 그런 사기꾼 중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하는 사기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이 대장동 일당을 털어가지고 다 넣을 뻔했잖아요. 구속을 시킬 뻔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김만배가 또 로비해가지고 뺐잖아요. 그때 정영학이 남욱의 혐의가 적힌 메모를 해요. 자기가 자기는 살려. 난 관계없고 남욱이 이렇게 다 했다. 횡령하고 했다. 가짜 증거. 압수수색 받기 전에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죠. 얹어놨어. 가져가요 이거를. 아, 그래갖고 남욱만 기소돼요. 진짜. 정영학 그씨 그 머리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 노상원 입장에서는 나는 인신에 구속이 돼 있고 이걸 숨겨놔봐야 내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렇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나의 무기인데 같은 편을 협박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쪽을 야 니네 이렇게까지 시켰는데 협박의 무기가 되는데 이걸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공작의 일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책상 위에 있었잖아. 노상훈 수첩이. 이거를 압수해 갈 때 노상원의 발언이 궁금해지네. 아니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진짜 그 매뉴얼들 한 거네. 그리고 그 일례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북한에다 무인기 날린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오모 씨 민간인 오모 씨. 네네. 걔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이상한 애라는 거. 대통령실 근무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뭐 1인 시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뭐 페이스북이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보사에서 그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접촉으로 해서 협조원으로 이용을 한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상한 사람인데 왜 협조원으로 쓰냐?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들킨다. 왜냐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쟤 이상한 사람인데 정보사 협조원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서 의심을 거두죠. 이거 네. 하나 더 들어가네. 네네네. 야 이렇게 중요한 걸 책상에 두겠어? 뭐 이런 거. 네. 이 하나 더 들어가. 꼬고 꼬는 거. 그리고 노상원 수첩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오해하지 마. 고마워서 그런 겁니다. 대단하고. 노상원 수첩을 재판에서 이게 증거 능력으로서의 타당한지를 그러니까 판사가 직권으로 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조사를 했으면 김용현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의 절반은 김용현하고 회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김용현 불러가지고 이 수첩의 내용을 아는지 그리고 이 수첩에 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때
너하고 언제 만나서 회의했던 내용인지를 따졌어야 했는데 특검에서 그런 내용 한 번도 안 따졌어요. 아 그러면 그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김용현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거예요? 네네네. 아 혼자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얘기하면서 전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뭔가 받아 적은 느낌이거든. 네네네. 아 그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김용현하고 회의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용현이 우리가 이런 내란을 준비하는데 너가 보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을 것 같냐라고 해서 적으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 공작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럼 시기, 장소, 목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김용현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노상원이 적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거를 롯데리아 회동에 이제 정보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본인이 복귀했던 내용을 알려주고. 아. 그래서 뭐 제가 뭐 경찰 그 노선 수첩 관련해서 수사했던 경찰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자주 접히는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종이에 넘길 때. 약간 너덜너덜. 네. 반은 너덜너덜하고 반은 너덜너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성을 해갖고 반은 이제 새롭게 임박해서. 아 임박해서. 계엄이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반은 한남동 관저 또는 김용현이 경호처장 일 때부터 노상원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으니 가면서 회의하면서 적고 넘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완벽하게 계획이 됐으니 정보사 애들에게 이제 명령 또는 지시 하달을 하면서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직원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내가 보기엔 글씨도 이상하고 꼬부랑 글씨에다가 뭐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라고 하고 넘겼을 아니 가능성이 근데 높은 거죠. 글씨가 이상한 걸로 치면 이준석 글씨가 제일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구만. 이 맥락이 안 맞잖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 글씨 못 쓴다고 증거가 안 된다고 하는 이준석은 뭐 아무런 증거가 안 돼. 네. 아 봉지웅 요즘 웃기네. 압도적 의미 매봉쇼 아니에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웃기네. 고맙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요새는. 해도 아유, 빠지고. 잘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그 본인 유튜브에 그 내 이름을 왜 적어갖고 올려놨어? 왜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게. 블랙리스트? 뭐예요? 근거 그거는 있는 제가 거야? 적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저도 받은 겁니다. 저 블랙리스트 누가 올라갔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 잠도 못 자게 그 괜히 올려가지고. 아니 뭐 잘 된 거죠 뭐 거기.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니 그 뭔데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뭐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있고 리박스쿨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댓글 공작과 뭐 극우 어린이 프로젝트 강사 양성 이런 걸로 작년에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엄청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리박스쿨을 네. 봉지욱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보도를 했고 네. 이렇게 됐는데 잠입 취재도 하시고. 지금 이게 네. 여러 가지로 좀 변질이 돼가지고 새로운 댓글 공작 세력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안타까운 게 진보 진영 안에서 그런 세력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라디오 봉인해제에서 이제 조국 대표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심되는 특정 몇몇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과 연결됐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리박스쿨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인 단어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2.3 내란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정보사나 방첩사가 공작을 할 때 계엄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등 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복군인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용어로 편의대라고요. 편의대. 편한 옷을 입은 대원이에요. 네. 편의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엄군을 자극해서 시민이 마치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해서 그 총을 쏘게 하거나 강력한 진압을 유도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그게 왔죠. 아니 그거는 그 정보 학교나 가면 네. 배우는 거예요. 그건 공작의 일환이에요. 네. 부마 항쟁 때도 있었고 5.18 광주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지금 드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합당을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찬성했어 얘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묻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가 찐명이다. 내가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대통령과 연락 안 돼요.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면 뭐 김현지 뭐 부속실장, 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소위 말하는 성남파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내 대통령과 내 직접 연관이 돼 뭐 이러면서 연락이 돼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의 말을 추종해가지고 이 의원들이 주장하는 말을 합당을 반대하니까 이 주장하는 말을 반대하면 야 다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는 거슬려는 세력이야.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이 토론회장에서 있고 대통령 항상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뜻인데 대통령을 파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파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아니 지금 이야기가 네. 약간 좀 섞여가지고 또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걸 네. 수도 있고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얘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제가 좀 약간 혼란에 빠져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현주 의원 때문이죠.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이란 조직은 이 극우 세력 댓글 공작 조직의 아주 일부 점조직의 하나죠. 이 리박스쿨 세력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그냥 할 뿐이지 거기는 사실상 뭐 우남 네트워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그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직에 왜 리박입니까? 이승만 박정희잖아요. 네. 가장 숭상하는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입니다. 이승만이더라고.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원수예요. 사이가 그럼 안 좋아요 원래. 맞아. 박정희가 그 군사 반란 일으켜서 이승만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아버지는 이승만으로 돼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학당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승만 학당이란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승만을 추종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줘서 발전시켜 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뭐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양반들이 다 엮여가지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결이 돼 인물로 이박스쿨이란 곳과 이승만 학당이나 이쪽이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 교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 강사가 여기 강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인적 교류는 있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이 극우 세력의 조직들인데 네. 이현주 의원의 그 옛날 발언 영상들이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보도할 때 그 영상을 몰랐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리박스쿨이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올바른 역사관을 이현주 의원의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란 건 극우 역사관이겠죠. 네. 지금 보면.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뭐 합당 반대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박스쿨이 갖다가 붙은 거죠 여기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여요.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큰 얘기를 확 던지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뭐 최근에는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반명이냐? 반명입니까? 유시민 작가가? 결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꼭 뭐 민주당의 이현준의 현역 의원 말고 전에도 보면 이명수의 취재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명수는 극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위장을 해서. 라포 형성해가지고. 걔는 진보 유튜브는 안 봐요. 극우 유튜브만 계속 보고 거기다 댓글도 막 달고 이간질을 시켜 이 심인수가 그 기대를 가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간질을 시켜 그 작전을 펼쳤어요. 김대남 녹취록 보도할 때 실제로. 실제로 그 네. 작전을 했어? 본인이 거기서 보고 막 하니까 한동훈 편을 막 들면 윤석열이 싫어하고 윤석열 편을 들면 한동훈 쪽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저쪽에서 리박 세력 일부가 일로 넘어왔구나.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당원을 가장해서 아까 말한 편의대처럼 내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사에서 이명수 기자님 관련해 가지고 정치 휴민트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정보사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걔는 위장을 해갖고 김건희한테 갔잖아요. 위장을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하니까 이명수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 간첩이냐고. 난파 간첩이라고 그랬나? 네. 대남 공작. 대남 공작원.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여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또 너무 하나로 딱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갈라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네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 내가 합당을 반대하면 합당을 찬성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 내가 합당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거 했다가 나 양쪽에서 다 욕먹고.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국무회의에서도. 나 거기서 따온 거거든. 그래.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 나 작살났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현상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 리박 세력에서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죠. 네.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생각 다를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면 사람이 더 삐뚤어져서 더 열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나 좀 잘하자. 네.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이현주 연 이제 매불쇼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또 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가운데 그 굉장히 극우적 역사관을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죠. 그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발언이 또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내가, 나가요. 내가 지금 파이를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예. 예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바뀌었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하든지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